유튜브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 정시 컨설팅이 이제 끝이 나고요. 2019년에 맞는 수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수시 입시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내신 성적 비밀에 대한 시즌2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내신 성적에 대한 비밀 해갖고 전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찍은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매년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입시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는 라인이나 보여드렸던 부분도 대학교가 이제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이 어떠한 아이들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신 성적을 좀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과, 그리고 두 개의 고등학교의 성적표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왜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1류대를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뭐 5등급, 6등급 아이들이 1차 서류를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합격하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팁적인 정보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성적의 비밀 시즌2 단 하나의 비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는 우리 아이들 수시로 대학을 뽑는 데 있어서 4대 요소라는 걸로 뽑죠. 이 4대 요소 말고도 더 많은 부분으로 세분화시켜서 뽑기는 하는데, 가장 큰 틀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4대 요소예요. 보통 이제 뭐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 4대 요소로 뽑는데, 그 중에 이제 내신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학업 역량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죠. 뭐 수상이 됐건 좀 여러 분야가 있긴 하지만, 학업에서 일단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학업 역량의 내신입니다. 자, 내신이 예전에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입학사정관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솔직히 좀 틀린 겁니다. 제가 컨설팅을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이번 시즌이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10년 차인가 11년 차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컨설팅을 처음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면 입학사정관이라는 그 매력에 빠져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은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조금 학업이 조금 부족하거나 딸리더라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나 전공에 대한 뚜렷한 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다라면 그 아이를 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발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는 솔직히 전공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과목들, 기본적인 기본 소양에 관한 과목들도 많아요. 뭐 공대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 지식으로 수학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어야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수업을 쫓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 전문성과 관심만으로는 대학교 생활이 조금 힘들다라는 걸 파악해서 만들어진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종합적으로 다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 평가 안에 4대 요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학업 역량에 대한 그 내신에 대한 좀 잘못된 부분, 어머님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부분을 높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죠. 정규 라인 아이들, 이제는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특목고와 맞서기 위해서 정규 라인을 좀 몰아주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뭐 생활기록부도 잘 만들어지고 수상 같은 경우나 이런 모든 것이 좀 몰아지다 보니까, 정규 라인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생활기록부가 정말 잘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어떤 뭐 A 학교나 B 학교나 C 학교 아이들의 생기부가 비슷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학교 생활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게 비슷비슷한 생기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기록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4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진짜 분석을 하면서 뭐 3년, 4년 동안 아이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갔겠죠. 컨쇼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이번 년 2018 과정 컨설팅을 통한 아이들이 저희 다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서울대, 연대, 고대 상위권 학교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합격했는데, 생활기록부는 만들어지는 어떤 방식이나 법칙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솔직히 조금 알게 되었거든요. 그거는 저희 컨쇼에서 학생부 종합 특강이라는
방송을 또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학생부 종합 특강을 아마 일산 학생부 종합 특강을 아마 일산 그 G1230 백막 캠퍼스에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만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G1230 백막 캠퍼스에 아마 문의해 보시면 학생부 종합 특강에 대한 그 수업 안내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몰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성적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인 영향력이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제가 2, 3년 전에 했던 컨설팅이랑 약간 달라지고 있는 또 하나의 뭐 사회 그 입시 방향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1, 2년 후에 또 이런 방송을 또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기초학업이고요. 두 번째는 전공학업인데, 기초학업이라는 건 뭐냐면 주요 과목을 말하는 겁니다. 문과생들, 인문계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 자연계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주요 과목에 대한 내신 등급을 보는 것을 기초학업이라고 합니다. 기본학업이겠죠. 그리고 전공학업 같은 경우는 학과에 따라서 반영되는 비율이 좀 틀립니다. 공대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뭐 기계공이나 전자공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공학업에서 수학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 보고요. 그 다음 뭐 물리를 보거나 영어를 보거나 국어 이런 식으로 전공학업에 대한 비중도가 조금씩 틀리더라는 거죠. 어문계열 가는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국어나 영어 그리고 제2외 국어 이런 거를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런 것을 전공학업이라고 하고, 문과의 경상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도 중요하지만 수학이 매우 중요하다.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경상계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공학업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학과를 갈 건지에 따라서 기초학업은 기본적인 것이 정해졌다 하지만 전공학업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정하셨다면 그 학과에서 어떤 과목의 전공을 좀 많이 보는지를 체크하셔갖고 그 부분에 발전성이 있는, 아니면 그 부분의 성적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학업 역량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주요 과목이고요. 학과 소개에 답이 있다. 이걸 제가 안 눌렀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내신 성적표의 비밀이라 그래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자, 보겠습니다. A 학생이에요. A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술 과정을 봤네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만약 문과라면 주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주요 과목인 거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사회가 빠지고 과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에서 수학이랑 과학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가 중요한데 경상대를 가는 아이들은 수학에 대한 비중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같은 경우는 수포자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상계를 집어넣을 때 수학 성적을 좀 잘 관리하면 되게 많이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 학생의 성적표를 좀 보겠습니다. 국어는 91점이고요. 수학이 74점. 문과네요. 자, 영어는 96점이고 사회가 93, 과학이 90점, 기술과정은 77. 아마 주요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기술과정을 좀 소홀히 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원점수와 등급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과목 편차와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평균에 얼마큼 아이들이 뭉쳐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편차를 계산을 하는 건데, 국어 같은 경우 91점 아이가 평균이 68.9래요. 일반 고등학교네요. 그러다 보니 편차도 16.0.
그래서 이 편차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이거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저희 컨쇼가 어떠한 기준선을 좀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1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는 계산하지만 그냥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4를 기준으로 14보다 높은 수가 나타나면 일반고에 가깝고요. 14보다 낮은 수에 가까우면 그 학교는 제가 특목고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편차가 적을수록 평균점의 아이들이 뭉태기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74점인데 평균이 47점이고 편차가 22.4네요. 아이들이 쫙쫙쫙쫙 벌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수포자들이 생각보다 밑에 많이 깔려 있고요. 74점인데 석차 등급은 3등급입니다.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성적표를 받아보시게 되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석차 등급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는 국어는 2등급이고 수학은 3등급, 영어 1등급, 사회 1등급, 과학이 2등급이래요. 기술과정은 일단 뺄게요.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대학교가 아이를 선발하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주요 과목을 합산해가지고 대학교 반영 비율에 맞게끔 합산해서 숫자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이를 뽑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수능의 최저학력이죠. 최저학력을 통해서 보통 교과전형을 뽑기 때문에 이 단순 수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교과전형에서.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이 단순 수치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 수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단순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편차나 과목 평균을 가지고 학교 수준이라는 거를 일단 나눠서 봐요. 자, 우리 아이 같은 경우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2, 3, 1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오는 등급은 한 1등급 후반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두 번째 학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B 학생은요. 국어가 83점이고요. 수학이 67, 심화 영어가 93점이고요. 사회문화가 91점, 생명과학이 89, 중국어가 98점이네요. 중국어 점수가 꽤 높은 걸로 봐서 아마 외고 출신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심화 영어가 93점이고 사회문화가 91, 국어가 83, 수학은 좀 못하네요. 전형적인 외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부를 아예 특목고에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버티고 한 중간 정도 한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자, 그렇고 보겠습니다. 과목 평균이 국어는 79.7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88.5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93점이다 보니까 영어는 5등급이 떴네요. 자, 단순 수치만 보겠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는 단순 수치를 보셨을 때 우리 아이는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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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점수나 편차 같은 걸 계산해 봤을 때 A 학생과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내신 등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럽니다. 6등급 아이가 경희대학교를 갔다고. 뭔가 있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4등급, 5등급이 들어갔답니다. 뭔가 있겠죠. 그냥 일반고 4, 5등급 아이를 한양대에서 뽑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 평균점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가 특목고 아이들이 대거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아이를 이제 좀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학생은요, 종합내신이 1.8등급이에요.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4.4등급이 나왔네요. 등급으로 봤을 때는 A 학생이 훨씬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만일 이 성적표, 전체 성적표를 보지 않고 단순 이 두 가지만 봤다라면 A 학생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네요. 그죠? 1.8등급이고 B 학생은 4.4, 1.8이라 그래서 뭐 되게 잘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1.0이나 1.1, 1.22 그런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1.8이면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입니다. 원점수 평균을 볼게요. 원점수 평균을 봤을 때 A 학생은 86.8이고요. B 학생은 86.8 똑같네요. 두 학생의 원점수의 평균이 똑같은데 등급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학교의 수준 차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등급만을 보고 우리 아이를 평가하면 안 돼요. 보통 특목고 같은 경우, 자사고나 특목고 조금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5등급, 6등급 아이들도 서울에 안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를 갑니다. 이번에 어떤
이제 학교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학교 같은 경우는 4등급, 5등급, 6등급,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대거 성균관대학교를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자사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성균관을 갔다라는 건 그만큼 이 숫자적인 것도 이 앞에 있는 편차나 원점수가 어느 정도 받쳐줬을 거고, 두 번째 생활기록부 안에 아까 말씀드린 전공적합성, 인성, 그런 발전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돼 있겠죠. 또한 제가 아는 어떤 자사고에서는 이번에 7등급이 디지스트를 들어갔습니다. 7등급이 디지스트를 들어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목고 아이들의 석차 등급은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생활기록부가 이것들을 바치고 있어야 되고 학교 수준이 등급보다는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대학교에서는 다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A 학생과 이 지금 보고 계신 B 학생은 원점수는 비슷하게 형성이 돼서 평균점이 똑같지만 등급차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내신만을 보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닙니다. 또한 B 학생 갖고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일명 전공 학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 만일 이제 외고 출신 아이니까 만일 외고를 그러니까 어문계열을 간다고 치겠습니다. 어문계열을 갈 때 첫 번째 보셔야 될 성적표의 발전성 추이는 바로 국어겠죠. 국어 점수가 만일 1학년 때 83점이었는데 2학년 때 90점이 되고 3학년 때 95점이 된다라면 이런 아이를 전공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각 주요 과목들, 일명 전공에 가깝고 전공에 관련된 과목들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성적대가 좀 낮다라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1학년 때 성적이 낮다라면 전공 적합성의 부분에 맞는 전공학업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의 학업을 조금 더 많이 시키는 게 정석 같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년 동안 정말 많은 표본 집단과 많은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대학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라면 솔직히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바로 학업이에요. 학업은 그때 1학년의 성적이 전부가 아니고요. 1학년 성적을 통한 2학년, 3학년의 어떠한 학업을 통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83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성적이 오른다라면 어문계열을 갈 때 약간의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 심화영어, 그 다음 중국어겠죠. 어문계열을 가기 때문에 수학보다도 중국어가 훨씬 중요하게 전공에 관련된 학업으로는 점수 발전성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98점이에요. 그런데 3등급이 떴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편차가 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왕창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틀려도, 그리고 여긴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98점이었으면 그 다음에 중국어 2도 90점대 98점 상위권에 있어야 되는 거고, 심화영어 같은 경우 93점이었다면 유지를 시키거나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편차가 더 줄어들었을 때 성적이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올라가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국어 성적은 솔직히 올려야겠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제일 지금 중점적으로 공부의 핵심을 좀 둬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국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공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내신 이런 석차 등급만 보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학교 같은 경우 성적대가 점점점 내려가면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겠죠. 성적대가 위에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은 해야지 대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좀 평가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게 내신 성적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수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선택하는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선택할 때 보통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 어떤 고등학교 보낼까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특목고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야. 다 끝난 게임 후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특목고를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특목고를 갈 수 없는 아이가 선생님 우리는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어떤 고등학교를 지원할까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서울대를 그 학교가 학생부 종합으로 보내본 경험이 있냐. 두 번째, 의대를 보낸 아이들, 교과 전형이나 수능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대나 연대고대 아니면 의대를 얼마큼 보냈냐, 보낸 경험이 있냐, 이런 거를 솔직히 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 서울대나 이렇게 상위권 대학교로 보내봤다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교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하면 되고요. 또한 학부모님들이,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어차피 뭐 특목고 가서 용의 머리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냥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내신 따기 좋은 학교, 특히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렇게 내신 따기 좋다라고 지역마다 소문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학교 가갖고 완전히 뭐 뱀의 머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뱀의 머리가 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나 생기부 같은 거를 좀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는 학교에서 뱀의 머리가 돼야지 서울대나 연대고대 이런데 스카이 좀 상위권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학업영역 일명 내신 성적의 비밀 시즌2, 왜 그러면 시즌1 찍은 지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좀 바뀌었겠죠. 그리고 대학교도 그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는 뭐 성적표를 일일이 하나하나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방송 시간이 이게 이제 한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기초학업과 전공학업을 다 나눠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즌2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내신 성적표의 비밀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컨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마 2019년에 맞게끔 수시에 대한 자료도 이제 형성해서 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글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희 지금 방송을 보셨다라면, 방송이 괜찮다라면 좋아요나 아니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